찾아 착한 투자의 길로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횡보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은 역시나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글로벌 증시도 시원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보다는 조금의 조정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종목들로 움직임들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옮겨가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국내 증시도 종목 장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종목 장세에서 또 우리가 종목들을 잘 골라봐야지 시장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수익률을 낼 수 있겠죠. 오늘 그 관련 이야기들 저희가 또 종목들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주식 종목에 대해서 이제 썰을 풀어보는 시간, 썰주 시간으로 이제 마련을 해봤는데요.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 혹은 종목과 관련된 정보 얻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돋보기 모양 검색창 검색하시고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남은 오후장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자료와 함께 무료 공략주까지 또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썰주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코너 썰주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재룡 전문가, 백종국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재룡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착한 인베스트먼트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백종국 전문가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백종국 연구원입니다. 네,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이제 그 관련 내용들 좀 짚어볼 텐데, 인사말이 너무 두 분 다 짧으시네요. 뭔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종목을 준비했다던가 아니면 시장의 움직임이라던가 좀 이렇게 관련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딱 이렇게 긴장을 하셨는지 두 분의 인사말만 전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코너 시작에 앞서서 오전장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1.58% 하락세로 3,100선, 코스닥 1.3% 하락세 967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시장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한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열 양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지금 중장기 포트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비중을 조금 조절 잘 하시면서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장 초반 기간 매수세로 인해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였는데요. 장중에 기간이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하락 반전하였고요. 오후에도 큰 수급 변화 없으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가장 강했던 업종은 항공, 화장품, 석유가스인데요. 오후에도 이 업종들 주목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을 잘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 움직임의 연연에서는요, 오늘 같은 시장에선 도저히 웃을 수가 없습니다. 1%대 하락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좀 울상을 짓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도 그래도 또 상승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상승 모멘텀이 있고 탄탄히 좀 기업들이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분명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들도 있을 테니까 그 관련 종목들 노려보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썰주에서 그 관련 정보를 좀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김재룡 전문가와 백종국 전문가 두 분이 각각 공략
공략 종목들을 하나씩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략 종목, 이래서 잘 나갈 거다. 나는 이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라면서 그 종목 대결해보는 시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 분씩 공략 종목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재룡 대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두산퓨얼셀입니다. 이 두산퓨얼셀은 뭐 연료 전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연료 전지 참 어렵죠. 하지만 연료 전지는 이 산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이 발생되잖아요. 이 열을 바로 전기로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 발전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서 좀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현재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위치는 현재 국내에서는 1위죠. 1위고요. 점유율은 어마어마합니다. 점유율 바로 70%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분해 70%는 그 넘사벽이죠. 진입 장벽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타사에서도 이 진입 장벽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산퓨얼셀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럼 뭐 수소 연료 전지 부분 1위이고 해외 쪽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뭐 글로벌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수출. 저희 국내에서도 수출로 지금 많이 삼성전자나 비롯해 여타 기업들이 지금 수출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두산퓨얼셀도 수출을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수소 연료 전지 부분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수요도 맞추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원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현재도 국내에도 되게 힘든 물량들이기 때문에 향후 증설을 통해서 해외 수출까지도 촘촘히 탄탄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이제 뭐 수출과 관련된 부분 모멘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접근 전략을 세우기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다른 이슈도 우리가 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12월 29일이었죠. 한 1,000만 주 정도를 유상증자가 주주가치 희석으로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돈이 아마 3,360억 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애들이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바로 이 수소 생산 설비하고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곧 향후 1년 후에 증설이 더 되겠죠. 현재 64메가와트 정도인데 260메가와트까지 증설이 된다면 추후에 수소 연료전지 부분에서도 더 많은 양의 그 기가와트 에너지 전력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주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모멘텀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의견인 것 같고, 전문가님 같은 경우 이제 뭐 333 기법이라고 해서 그 관련 좀 차트로 접근 전략을 꾸리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그 관련 종목 뭐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포트로 움직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워낙 모멘텀 자체가 아직도 살아있고 현재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렇죠. 5조 달러 정도를 그린 뉴딜 정책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가 160 정도를 2025년까지 지금 투입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단기적 관점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3,360억 원이 뭐 결국엔 발전을 위한 돈 아니냐 지금 뭐 채팅방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이 지금 오예라는 분이거든요.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해요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어떨까요? 네, 이 미래 가치를 수소를 따지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수소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수소가 지금 현재로서는 공장 쪽 연료 전지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에 있는 선박 쪽도 지금 많이 개발 중에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산업 전반적으로 연료 전지 부분은 충분히 확대해서 저변 확대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로까지를 예상하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예. 네, 역시나 이제 그 타점 관련해서 좀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매수가나 매도가 알려주시냐, 뭐 3타점 관련해서 뭐 주시는 거죠. 뭐 그 관련 질문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를 보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계속 내림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근 전략 세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하락세 타고 있는 종목 아니야. 왜 지금 들어가라는 거지? 이렇게 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회사 자체가 모멘텀이 좋다고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주식에서 수익을 얻겠죠.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합니다. 조정이 있어야 상승이 있는 거고 상승이 있어야 하락이 있는 거죠. 이 상하 변동폭을 이루면서 주가를 이끌어 가야지만이 추후에 상승할 때 더 큰 탄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하락은 뭐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같은 경우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뭐 전략 알려달라고 지금 대화방에서 그러니까 종목은 됐고 이제 종목은 알았다. 접근 전략 알려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전략은요 노란톡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뭐 바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그 관련 정보들 지금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란톡 한번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현재 실시간으로 채팅방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그 채팅방에서 종목 투자 전략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사람들과 함께 현재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어떻게 좀 전개되고 있는지 뭐 이야기도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종국 전문가 종목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예,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전파 기지국입니다. 전파 기지국은 공용 무선 기지국을 설치하는 업체인데요. 공용 무선 기지국이라고 하면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지국이고요. 그 기지국을 설치하는 게 전파 기지국입니다. 전파 기지국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는 5G 때문인데요. 기존의 4G의 경우에 1.8GHz의 커버리지는 한 4에서 5km 정도가 됩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3.5GHz의 경우 커버리지가 1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G에 비해서 4G에 비해서 5G는 기지국이 좀 더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전파 기지국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그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3G나 4G 같은 경우는 기지국들의 이제 그 거리가 조금 있지만 5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단기적인 거리가 짧기 때문에 좀 기지국들을 많이 설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G가 확장되려면 기지국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5G가 되면서 기지국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기지국이 설치되다 보면 불필요한 비용과 미관도 해칠 수 있고요. 자연 파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동통신 기지국 공용화 사업이라는 국책 사업을 통해서 정해진 기업만 기지국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기업이 바로 전파 기지국이고요. 전파 기지국은 기지국 설치뿐만이 아니고 보수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를 둘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뿐만이 아니고 유지 보수를 통해서 지속적인 영업이익까지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5G 그 초기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기지국들이 아직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5G가 뭐 지방에 가면 좀 잘 터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5G와 관련돼서 기지국들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어쨌든 간 이 기업 입장에서는 좋게 되는 거니까 네네. 매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지금 5G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4G 전산망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5G는 현재 33% 정도의 구축망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67% 정도의 망을 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33%조차도 수도권이나 대기업, 대도시에 굉장히 몰려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뭐 시골 뭐 이런 쪽에도 산간 지역에도 많이 기지국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전파 기지국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고요. 네. 더 그 밖에 뭐 혹시 뭐 이야기해 주실 게 있나요? 지금 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또 노란톡 통해서 자면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대부분 그냥 개별적으로 종목을 찾을 때는 사실 이제 뉴스 찾아보고 이제 사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또 새로운 뉴스가 떠서 이 종목 접근 전략 세워보자. 뭐 이 종목의 미래가 괜찮겠지라고 이제 접근 전략을 세우는데 사실상 뉴스가 이미 뜨고 나면 그 종목의 접근 전략을 세우기는 조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발생하기 전에 그 기업의 이제 탄탄한 면모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보고 그런 좀 이제 가치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종목 보니까 최근에 뭐 뉴스를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 두 분이 정말로 그 종목이 괜찮아서 모멘텀을 찾아서 들고 오신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각각의 종목들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김재룡 전문가는 두산 피얼셀 그리고 백종국 전문가는 전파기지국 들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종목 대결이다 보니까 각각의 뭐 종목에 대해서 너 그 종목 뭐 오르겠어? 뭐 아니면 너 이렇잖아. 내 종목보다 별론데 뭐 이런 공격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있군요. 좀 전문가님 심하게 못해요? 좀 심하게 해도 되나? 뭐 방송 수위만 넘지 않도록. 그런가? 예,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전파 기지국 아주 좋은 종목이죠. 저 역시도 5G 관련 종목들을 아주 예전부터 유심 있게 봤고 전파 기지국으로도 큰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투자가 좀 위축이 됐잖아요. 위축된 상태에서 지금 SK에서도 제가 저번에 HFR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자 위축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 5G가 과연 앞으로도 곽강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주가가 현재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바닥이 어딘지 모를 것 같은데 좋긴 좋은 종목이에요. 좋긴 좋은 종목인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 더 밑에서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항변하셔야죠. 일단 5G가 작년에 부진했던 이유는 가입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지는 않았거든요. 3사 이동통신사가 기대한 가입자 수가 있는데 그만큼의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을 보면 5G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매우 안 좋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 3사 이동통신사의 5G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미룬 거지 그 투자를 멈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미뤘던 그 투자 부분은 올해 부분에 원래 계획했던 투자에 더해서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투자를 더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나중에 한 번 나가서 더 할까요, 그럼? 네,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전문가님은 거기서 이제 그만? 아니면? 아니죠. 계속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 저도 좀 질문 좀 받고 싶어서 저도 그래요? 할 얘기가 너무 내 많아요. 종목 이만큼 좋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전문가님이 한번 질문해 보시죠. 사실 주선 퓨얼셀을 보면 작년 사업부터 굉장히 큰 네. 상승세를 보여준 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약간 조정 장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상승을 보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지에 대한 대표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작년 5월부터 해서 12월 때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죠. 주가도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그때 상승했던 그 모멘텀 자체가 국내의 그린뉴딜 정책이 지금 포함되어 있었죠. 그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하시는데 바이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서 일경이에요. 5조 달러면 5조 달러 가늠이 됩니까? 이 5조 달러? 5조 달러 일경의 절반이에요. 5,490조를 지금 투자한다고 하고 2025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2025년도까지 160조 정도를 지금 이 그린 뉴딜 정책에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주가가 높아도 중장기적 관점 포트를 짜서 움직이고 분할 진입으로 들어간다면 무조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화방 보니까 SM님이 네 맞아요 제 맘이에요 이러고 열기구님 이미 거품이 낀 듯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역시나 대성을 꿈꾸는 개미님은 둘 다 단타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힘차게 나아가자님이 그린 뉴딜 관련주는 좀 길게 보는 게 이득일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맞습니다. 아니 대화방에 계신 분들이 더 종목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거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종목이 대결이 의미가 있나?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대화방에서 네네. 이미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인데. 자, 또 하나 또 질문을 해보셔야죠. 지금부터 제가 좀 제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요. 네. 네네. 이 그린뉴딜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이보다 이 돈이 들어가면 빠른 성장이 일어나요. 일단 세계적으로 지금 돈이 투입된다고 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돈이 투입되면 빠른 성장이 일어나고, 그 성장이 일어나면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 회사의 매출을 주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은 계속 성장하는데 주가가 밑에 들고 있다? 말도 안 되겠죠. 다만 시간적으로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매출액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당연히 장기적 관점도 가능하지만 단기적 관점도 가능합니다. 이 종목은. 네.
지금 대화방 보니까 이 종목이 더 낫다. 약간 뭐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두산 퓨어셀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이대로면 같습니다. 항변하셔야죠. 항변을 하자면 일단 정부 차원에서 5G망 투자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원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3%인데요. 올해 5G망 투자에 대해서 이제 3%를 더해서 6%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동통신 3사가 작년에 미뤄왔던 투자를 올해에 몰아서 할 경우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세제 지원 대상은 수도권 지역이 아닌 다른 외 지역에만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팩트가 있기 때문에 전파 기지국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작년에 한국판 뉴딜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최근에 그린 뉴딜 쪽으로만 집중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맞출게요. 그 디지털 뉴딜? 네, 맞습니다. 맞았어요? 뉴딜도 디지털 뉴딜이 있습니다. 네, 네, 디지털 맞습니다. 뉴딜을 통해 정부는 이제 농어촌의 초고속 인터넷망 5G랑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 1,400억을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돈도 투입하고 집중하고 있는 업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5G 올해 꼭 주목해야 할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빠름 5G? 그 중점에는 전파 기지국이 있을 거고요. 네, 받아줘야지 그거. 쑥스럽잖아. 제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5G 좋죠. 아주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시기 적절할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시기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미는 건 예전에 5G를 밀었다면 지금은 수소, 연료전지 부분을 밀고 있다. 하지만 1월 5일 날 그 블록딜이 있지 않습니까? 아, 대주주의 한 5천억 규모였나요? 3천억? 네. 예, 그 정도에 대한 블록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대답해 주시면 너무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자, 1월 5일 날 두산 그 그룹이죠. 두산중공업 그 박 회장을 비롯해서 오너 일가들이 시간에 대량 매매죠. 블록딜을 했는데 1월 5일 날 물량들이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날 시장에 방영된 시간이니까 다음 날 시작을 하겠죠. 그때 하락률이 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이유는 뭐냐면 블록딜을 한 이후에 시장의 기대치가 블록딜을 한 가격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바치고 올라갔다는 것은 기대치가 높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 블록딜을 한 그래서 매수 물량들 받아낸 사람들이 바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 다 가져간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인이 괜히 매수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길게 중장기도 괜찮고 단기적 포토도 괜찮다. 5G가 그럼 제가 질문해도 돼요? 네, 하세요. 네. 이러다가 좀 멱살잡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5G가 지금 올해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농촌 쪽에 무슨 뭐를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도 좀 본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세제 혜택은 맞고요.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에 지금 설치돼 5G 대비를 해서 설치율이 3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위주의 망 확산을 정부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세액 공제 부분을 농어촌 위주로 편성을 해놓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파 기지국이 더더욱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대면 서비스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트래픽 문제의 증가가 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5G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서 전파 기지국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필 한마디씩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 줄 평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그 수소가 미래다라는 제가 이런 한 줄 평을 준비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두산 회장이 했던 얘기가 사람이 미래다. 이런 얘기가 광고에서도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미래다. 두산이 미래다. 그래서 수소가 미래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4차 산업의 기초 기반인 5G를 이루려면 기지국이 굉장히 촘촘해야 되는데요. 촘촘한 기지국이라면 전파 기지국.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김 선생님 파입니다. 연륜은 김 선생님이 있을 것 같은데 연륜 무시 못하죠 이러는데 이 수익률은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방송 이제 끝난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채팅방 통해서 관련 정보들 얻어가 보실 수 있고 뭐 매수가라던가 매도가, 종목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